정부가 근로시간 감축을 목표로 52시간 주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규제를 강화를 했죠.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7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이 버스 업계에 큰 혼란을 야기를 했습니다. 버스 노조는 파업을 예고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도입이라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준공영제가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지금의 대중교통 시스템의 하나의 대안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버스 준공영제는 뭐냐면요. 지자체가 이 버스 업체의 운송 수입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그 재정 지원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일괄적으로 모든 버스 회사에 적용이 되고 분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손실 보전을 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손실 보전을 한다라는 것은 버스 업계가 더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돼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7개 시도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재정 지출, 재정 지원금 규모가 계속 늘어나 왔고 반면 버스 업계는 계속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면서 계속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경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와주는 방식 자체가 경제의 원리인 인센티브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인 체계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인 경영을 하려고 하지 않고 정부의 보조금을 어떻게든 더 받아낼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측면 부작용이 발생을 했고요. 또 그 안에 근로자들, 버스 기사들은 임금을 더 받겠다. 그리고 종적으로 모든 기사들이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준공영제를 채택하지 않은 지역의 버스 기사와의 급여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준공영제가 시행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버스 기사 자리를 매간매직까지 하는 정도로 상당히 그 부작용과 폐해가 커왔습니다. 정부 지자체 지원금 내역을 들여다보면 서울시는 약 2천억 원대를 매년 지원을 해왔죠. 2016년에 2,771억 원, 17년도에는 2,932억 원, 2018년도에는 5,402억 원, 상당히 큰 규모의 재정 지원금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부산이나 대구, 인천 같은 경우는 1,00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쓰고 있고요. 광주, 대전, 경남 지역은 약 500억 원대의 정부 지원금을 이 버스 업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지원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지금 52시간제 강제에 따라서 더 큰 규모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당장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임금 인상을 3년 동안 한 20% 정도 올리겠다고 그렇게 협약을 했고요, 협상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천시가 그 예산으로 잡아야 하는 돈이 170억 정도가 더 증가해서 약 1271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준공영제는 버스 업계를 오히려 저효율 고비용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계속 낳고 있는 것이죠. 이 방만한 경영뿐만 아니라 이 버스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을 했는데 2010년도 버스 이용객은 약 3억 7,817만 명이었는데 10년이 지난 2017년도에는 2억 8,217만 명으로 1억 명 가까이가 오히려 버스 이용객이 줄었어요. 반면에 인천의 지원금은 415억 원에서 904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이용객은 점차 줄는데 재정지원금은 계속 늘어나는 그러한 구조를 갖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세금이 계속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의 불편 민원이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한 4년간을 들여다보면 약 6천 건 정도에서 9천 건 정도로 오히려 불편 민원 사항은 늘어난 사안입니다. 이렇게 중공영제가 그 버스 업계의 적자를 메꿔주는 구조는 사실 그 지금까지 이 중공영제가 아닌 지역에 있어서의 그 정부의 재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에 있어서의 지원금 구조와 함께 더 큰 규모의 지원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앞으로 이 정부 지원금이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정부는 이제 광역 급행버스라든가 일반 광역버스 같은 경우를 국가가 책임지는,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만약에 이걸 바꿀 경우에는 더 큰 규모의 그 정부 재정 지원금이 불가피하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더군다나 중공영제를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그 버스 기사의 평균 임금의 추가 비용도 막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 그것이 1조 원 이상의 비용을 또 추가로 소요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그 중공영제는 그 더 나가서 뭐 공영제까지도 노조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오히려 이 버스 업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혼란을 야기합니다. 이번에도 버스 파업을 예고했던 곳들은 대부분 중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에서 파업을 예고를 했었죠. 그래서 이 파업을 예고해서 그 1조 2교대를 이미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임금을, 그러니까 근로시간은 줄이면서 그 근로시간 줄어든 것에 따른 일을 덜 하게 되면 당연히 급여가 줄어들 텐데, 그 부분을 이번에 대부분 올리는 쪽으로 협상을 유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결국은 근로시간은 줄어든 반면 급여 임금은 세금을 통해서 보존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버스 업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문제점을 만들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이 버스는 그 공공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버스는 하지만 공공재가 아니죠.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택시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그다음에 철도, 다양한 교통, 항공 이러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더 많은 세금의 지원을 받아야 할 이유는 사실은 없는 것이죠. 이 지하철과 함께 버스는 이미 어느 정도 중공영제를 시행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버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노선에 대한 면허권을 정부가 갖고 있고 요금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가로 어느 정도 이미 보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 중공제를 하게 되면은 버스 업계와 임금 기사 임금을 받는 기사에 있어서의 이러한 업계의 이득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 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국민의 편익이 올라갈지는 좀 회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공영제를 현재 채택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의 문제점, 특히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버스 업계의 효율적인 체제가 되질 않는다라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이 중공영제를 더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재정 지출의 방만성만을 높이는 그러한 문제점을 갖게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면 이러한 운송 체계는 그 수익자 부담 원칙,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올바른 그러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공 분야 같은 경우는 그 정부 보조라기보다는 오히려 세금을 부과할 정도로 그 업계의 경쟁력이 높은 상황이죠. 반면 철도라든가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죠. 특히 이 버스와 지하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버스 운송 분야에 있어서의 정부 보조 비중이 높은 것이죠. 특히
이 버스 관련된 비용, 요금 같은 경우는 해외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비해서는 한 73% 수준이고, 미국은 38% 수준, 영국의 28% 수준, 이렇게 상당히 요금이 낮은 것이죠. 그 요금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 지출이 이미 재정으로 보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업계의 효율성이 이렇게 높지 않고 그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고려한다면 상당 부분 이미 정부의 보조 지원이 되고 있는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0원 정도의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오히려 좀 더 인천 이후에 있어서의 다른 지역에서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이 업계의 효율성을 고려한 적절한 해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 이용 승객이 감소하는데 재정 지출은 늘어나는 이러한 준공영제 방식을 계속 확대하기보다는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력 효율적을 높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현재 이 버스 관련된 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업계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식 자체를 보다 인센티브를 고려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경제 중심 자유기업원